자, 이제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47,2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47,2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 30%. 네,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니만 또 지금 한 이틀째 지금 또 조정이 보이네요. 그러네요. 시스템 반도체가 아마 올해 초에 잠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조금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자, 가온칩스에 대해서 제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쪽이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왜 HBM 같은 그 D램 쪽이 아니라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 디자인 하우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온칩스를 공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가온칩스를 제가 이걸로 좀 조금 수익이 조금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조금 또 괜찮지 싶어가 삼성이 움직이니까 이 네. 가온칩스가 또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따라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네요.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의 또 파트너예요, 가온칩스가. 네. 그리고 삼성의 그 파운드리 쪽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 뭔가 이제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가온칩스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정권으로 지금 정권 교체가 또 나온 상황이고 반도체 특별법이 계속해서 계류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 한다면은 삼성이 최대 5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나고 있는 적자를 메우면서 계속해서 파운드리 쪽에 또 투자를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온칩스가 당연히 수혜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발현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가온칩스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이유는 최근에 그 아무래도 선당 공정 쪽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을 봤을 때 가온칩스가 뭐 매년 꾸준하게 뭐 성장 추이를 보이거나 그런 가시적인 지금 실적 동향을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가온칩스가 올라갔었던 거는 말 그대로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AI 열풍으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부각이 돼서 올라갔던,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원래의 그 가치대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파운드리 쪽 공정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2나노, 3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인데 가온칩스가 지난해 2나노 공정 개발을 완료를 하고 첫 수주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세 공정 수요 는 계속해서 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가온칩스 이제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면은 가격대가 그래도 나쁘진 않으세요. 다만 비중을 지금 30% 정도 가져가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본전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좀 익절하시면서 비중 한 10%에서 20% 사이로 쭉 더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가온칩스 단일 종목만으로 30%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좀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모멘텀이 언제 그 하반기에 발현될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잖아요. 다만 시장 올라올 때 가온칩스가 반등 빠르게 주게 될 가능성 높아서 일단 매수가 부근 올라왔을 때 비중에 대한 리밸런싱만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하방으로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단에 대해서 손절을 좀 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한 38,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비중 관리하실 거면은 거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대로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서 본전권 올라왔을 때 리밸런싱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는 기간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유의 자금이니까 네. 괜찮은데 좀 기다려도 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오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55,000원에서 57,000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쭉 올라가게 되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면서 이슈가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더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라서 일단 본전권까지는 무난하게 회복 구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카운칩스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청대 대표님, 곽보영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내용을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분을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게 맞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삼양식품 네. 매수가 12만 5천 원. 저는 혹시나 해서 공 하나 빼셨나 네, 생각하셨는데 125만 원이 아닌가. 아니에요. 매수가 진짜 3년 정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15%고요. 3년 보유 중입니다. 최종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야, 최종 목표가를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이걸 안 파시고 계셨네. 아무래도 뭐 혹시 3년 동안 계좌 잃어버리시고 다시 찾으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어떻게 3년 동안 들고 계셨을지 대단하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와,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저도 이제 투자 성향이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추세도 타야지 이게 좀 가능해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가는 투자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10배까지는 보통 잘 안 가져가거든요. 예. 야, 근데 이제 시청자님 거의 뭐 이제 10배 정도 노리고 이제 계시는 진짜. 것 같습니다. 예. 불닭 보고 딱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드시고 이거 되겠다. 100만 이건 원 가겠다. 되겠다. 예. 야, 진짜 저도 근데 라면이 이 정도 급으로 이제 될까 싶었는데 정말 어마무시했던 것 같고요. 예. 일단 애초에 이제 불닭볶음면이 원래도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맞았는데 한류랑 좀 맞물리면서 훨씬 더 확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밀양에도 이 공장 이제 증설하면서 뭐 삼양식품 측에서 내놓는 의견을 들어보자면 제2의 코카콜라가 되겠다. 와.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기업이 진짜요? 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래 프리미엄 이제 라면 1등 기업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농심, 신라면을 많이 꼽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보통 이제 영원한 강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삼양식품이 1등 자리를 빼앗았고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이제 부여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이제 살펴보려면 여전히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 유입이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그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이렇게 고점인데도 계속 사는구나 이걸 이제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급이 위축되고 있는 국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외형 확장을 기반으로 한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 캐파는 어떠한가? 당연하게도 이제 뭐 사실 27년도까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히 우상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 확장은 이미 뭐 거의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뭐 요즘에 그 추성훈 씨 이제 유튜브가 엄청 이제 유명해지고 있던데. 맞아요. 거기서 불닭볶음면 LA 가서 이제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제 아성이 상당하다. 심지어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마진율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마진율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 이전에 삼양식품 보시게 되면 잘 나와야 10%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후년 실적 캐파를 생각해 보면 PER도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뭐 28년도 성장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100만 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일정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100만 원을 이탈 안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예, 조금 더 욕심을 계속 내보시면서 그쵸. 달려가 보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 드리면서 이게 결국에는 일찍 매수한 사람, 저가에 매수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좀 휘둘려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뭐 휘둘리지 마시고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 너무너무 일단 축하드리고 정말 100만 원의 흐름이 이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섣부른 말일 수도 있는데 100만 원이 깨진다 한데
걱정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돈이 아까울 수는 있죠. 하락한다면. 근데 그래도 좀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것.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부럽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양식품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게 상담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 이번에도 들어와 있네요. 21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제당이네요. 매수가 2,900원, 30%의 비중입니다. 지금 아주 소폭 이득을 보고 계세요.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 비중이 30%, 대한제당 비중 30% 꽤 많이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곽유정 대표님, 자, 상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한제당을 지금 시기에 왜 들어가셨을까 싶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제당이 그동안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언제 나왔냐면 정치 테마주로 엮일 때마다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 외에는 뭐 설탕, 물가 상승 뭐 이런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굳이 이 기업의 이제 최근에 좀 모멘텀을 찾아본다 한다면은 일단은 저 PBR 관련 기업이라는 거 0.5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미만이면은 저 PBR 관련 기업이 맞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시고서 들어가신 것인지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의아스럽긴 한데요. 굳이 지금 시점에 좋은 종목들 많은데 대한제당을 비중을 지금 30%로 가져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그냥 5% 내지는 10% 정도만 두시고 짧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800원 이탈하면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까지 좀 염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 제가 말씀드린 잔량 20%는 지금 시장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주도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꾸려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한제당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상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OCI 홀딩스예요. OCI 홀딩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3,000원에 20%예요. 73,000원에 그래도 비중을 20% 들고 네네네. 계십니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한 달, 두 달? 예. 네. 방금 화면 조정이 잠깐 잘못 돌아가서 제가 손짓으로 했습니다. 자, 예. 네. 야, 그래도 OCI 홀딩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빨리 화면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창대 네. 대표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증시가 좋다가 갑자기 또 꺾여가지고 좀 마음이 좋진 않으실 것 같아요. OCI 홀딩스도 빨리 쭉쭉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고 예, 지금 예. OCI 홀딩스 혹시 왜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태양광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능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단기로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OCI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몇 세 경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창업주분부터 해가지고 벌써 몇 세대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단계예요. 워낙에 이제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지주사들이 만년 저평가를 좀 받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우리 시청자님 주식 혹시 어느 정도 되셨나요, 경력이? 네. 보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5년요? 5, 6년 정도? 예. 예, 보통 이제 주식 막 한 20, 30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네. 이제 투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지주사랑 금융주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상법 개정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증권시장 자체가 조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년 저평가되어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시킨다라고 하면 기존에 좀 저평가받았었던 지주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지금 예. OCI 홀딩스는 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정부 정책의 그런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것이 친환경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강력한 드라이브가 정책발 모멘텀으로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OCI 홀딩스를 왜 매수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보통 이제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와줬던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주가 탄력성이 좀 더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OCI 홀딩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제가 좀 궁금함이 있었어요. 지금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좀 더 이제 주가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꺼리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의 메리트를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 OCI 홀딩스만의 또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저력을 보고 한 거예요. 아, 저렴해서 저력을 보시고 가지고 있는 힘, 파워. 옛날부터. 이야,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장기전으로. 예.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예, 장기적으로. 예. 아, 그러게요. 자, 벌써부터 귀가 잘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또 이제 매력도 측면 하나 그 꼽아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이제 투자 지표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지주사들이 앞으로 좀 고평가받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전월세가 이제 매매가를 들어올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이제 네. 수익성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주사들에서 그런 효과를 못 누렸던 이유가 뭐냐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잘 안 해줬어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시죠. 아, 예. 이제 뭐, 저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뭐, 그 변화를 갖는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또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네.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존의 OCI 홀딩스가 배당 성향이 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네. 지금 체크해드리는 게 이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뭐 7% 많이 나와야 9%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순이익이 뭐 6,476억을 이제 내도 배당으로는 470억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주주들한테. 근데 네. 이게 지금 벌써 작년만 보시면 이게 7%, 9%가 몇 프로가 됐죠? 42%가 돼버렸어요. 배당 성향이. 이 몇 배가 뛴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엄청나죠. 예, 이게 지금 순이익 대비해서 이제 배당금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절대적인 이제 그 배당금 자체는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배당 성향이 앞으로 개선된다라는 거. 이 배당 성향이 개선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지금 이익 모멘텀이 이제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22년도, 23년도 이때 뭐 5천억, 7천억씩 나왔었거든요, 이익이. 근데 이제 내후년으로 넘어가면서 OCI 홀딩스가 또 막 4천억대, 5, 6천억대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올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성장이 기대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현재 뭐 PER은 뭐 3.5배까지 저평가되면서 PBR도 0.3배니까 지금 저 PBR 종목들의 이제 수혜가 많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배당 성향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OCI 홀딩스가 현 시점에서 지수로 인해서 조금 뭐 타격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85,000원의 저항을 몇 번 맞을 거예요. 이게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여기 저항을 맞아요. 과거에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항 때는 뚫으면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85,000원을 뚫는 것까지 좀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오. 그 위로 확장성이 확 튀어버리는 거를. 그래서 85,000원 뛰면 이제 그 위로 뭐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열리는 거니까 85,000원 계속 돌파 시도하면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긴 하겠지만 그 어려운 국면 돌파 이후까지 한번 바라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방송을 봐도 OCI 홀딩스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은 저희가 가끔 방송에서도 봐도 태양광 섹터 이야기도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 못 나누거든요. 저희 종목 상담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OCI 홀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슈 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3,600원에 15%요. 43,600원에 15% 비중. 일단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혹시 아까 1부대 전화 주셨죠? 아니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1부 때 신청하셨죠. 저희가 1부 때 예. 시간이 남지 못해 마지막까지 딱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상담 못 도와드렸는데 2부에도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저도 고맙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부분 좀 궁금하신가요? 아니 이게 밸류업에 편출이 됐잖아요. 네, 그거하고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반도체주 위주로 좀 상담을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그 인쇄로기판 관련주잖아요. 예. 유리기판 관련주가 더 핫할 텐데 왜 굳이 이 PCB 쪽을 공략을 하신 걸까요? 아니 제가 볼 적에는 좀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매수를 했어요.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거세요? 예. 아까 최근에 그 밸류업 지수에서 그 편출이 된 거잖아요. 예, 왜 예. 편출됐는지는 찾아보셨죠? 그거까지는 못 봤습니다. 왜 편출됐냐면은 그 이수페타시스 쪽에서 제이오라는 그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수를 하려면 자금이 좀 막대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5,500억 정도를 무리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한테 그런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기진 않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 한때 좀 논란이 됐어서 그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었던 거를 이제 한 2,500억 뭐 아무튼 줄였습니다. 한 반 정도로 줄였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밸류업 지수에서 결국에는 그 편출되면서 자승자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이오대로 지금 인수도 못하고 인수가 철회됐어요. 그러면서 사업 다각화는 실패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진 않겠죠. 다만 예. PCB 쪽은 업황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해요. 왜냐하면 올해 예상 컨센서스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한 2배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빠를 받아서 올라간다 한다면은 충분히 뭐 수익 전환시킬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굳이 이수페타시스를 반도체주 중에서 공략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주 종목 중에서 교체를 원한다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HBM 쪽으로 큐브 프로버 장비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고 있는 테크윙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리기판 쪽 테크잉을 지금 한 27%를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계세요. 그럼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리기판 쪽으로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신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기판을 하실 거면은 유리기판을 하시지 그래요 하는 말씀을 종목 상담 드릴 때 좀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중에서 장비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가 기대가 되는 곳이 퓨롭틱스인데 퓨롭틱스가 또 오늘도 계속 주가 상승세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유리기판 쪽 지금 종목대 아직 살아있거든요. 대형주 공략하신다면은 뭐 SKC나 삼성전기 괜찮고요. 그 외에 소재 쪽으로 공략하신다면은 YC캠 그리고 퓨롭틱스도 여전히 움직임 긍정적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의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뭐 손해보는 구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눈치 보시다가 만약에 4만 원 구간대 이탈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근데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수페타시스가 업황빨 받으면서 반등은 주긴 할 거예요. 근데 굳이
제 말씀은 그겁니다. 굳이 다른 종목이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같은 조건 하에서 이수페타시스를 공략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는 언제든지 어느 시점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4만 원 구간 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내가 이 종목 끝까지 갖고 가면 더 수익이 커지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수익일 때 뭐 또 다른 전략을 또 찾아봐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곽유정 대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략도 좀 폭넓게 보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95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카페24 보내주셨네요. 매수가가 51,000원, 비중이 이제 7% 정도 들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카페24를 지금 HTS로 쳐봤는데 야 근데 이거 스테이블로 엮여서 막 폭등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뭐 사실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이나 AI 쪽에서 이제 움직임 나올 때도 한번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아예 그쪽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AI 소프트웨어로 수혜받을 만한 종목이 딱히 그렇게 직접적인 기업은 진짜 없죠, 별로 없어요. 거의 네. 대부분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도 수혜를 받을 만한 게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주격으로 평가를 받는 게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렇죠. 이제 양대 산맥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더존비즈온이나 뭐 비즈니스온 특히 뭐 카페24가 아주 상징적인 그 후발주자들입니다. 이제 그 유튜브 쇼핑 통해서도 이제 수혜를 받는 대표 종목이라 유튜브라는 이런 대형 공룡 회사에 이제 같이 동반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른 실적도 매우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5월 초죠. 이때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 발표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참 너무한 게 실적이 잘 나와도 기대보다 안 나오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라고 하는 게 전년 대비해서 잘 나왔다 못 나왔다가 아니라 기대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 기대보다 안 나오니까 어닝 쇼크라고 표현하면서 주가가 이게 조정이 쭉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24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비슷했던 종목이 LS 일렉이 있습니다. 이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거 실적 기대치보다 안 나왔네? 실망이야 하면서 주가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는 잘 나오는데 심지어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업황도 좋은데 이게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라는 실망감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면은 그거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LS 일렉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LS 일렉만 예를 들어 드렸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매까지는 좀 제가 권장을 드리지는 않지만 비중이 7%라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쭉 우상향하면서 지금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마진율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PER 17배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니 크게 이제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또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곽유정 대표님, 민들레님께서 아까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227,200원 12% 비중입니다. 더 추매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야, 네이버 좀 궁금한데요. 네. 카카오 요새 많이 올라갔고.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지금 시기에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비슷하게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게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독점 규제 공약으로 그동안 많이 위축됐었던 투자 심리가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의 전반적으로 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증권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올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해서 비중 확대하시기보다는 그 비중으로 단타도 좀 병행하시면서 종목 매매하시는 게 더 좀 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월봉상 흐름 봤을 때 25만 원, 네, 요 정도 구간대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보여져서 익절 구간 일단은 1차적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올해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 왔을 때 흐름 보면서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 하면서 추가 추입 보면서 추가 익절 구간 한번 더 노려보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뭐 이게 뭐 명확하게 뭐 팩트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항상 보여줘요. 이게 정권에 따라 움직입니다. 네이버 네. 카카오가. 그래서 네이버 만약에 지금 미넬레님 갖고 계시는데 오히려 좀 매수가 정도 왔을 때 빨리 빼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빨리 빼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라라고서 그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오래 기다린 게 좀 너무 그 소갈이 많이 하셨으니까 네, 입절까지 맞아요. 하겠다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25만 원 구간대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상담 보셔라라고 조언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